안녕하세요. 세계과학 지킴이 김항아입니다. 자, 우리 아리들 반갑습니다. 자, 쌤과요 벌써 7번째 쪽지 시험이 되겠죠. 자, 3학년 아리들 2단원 화학 반응과 질량 관계하면서 1대1 쪽지 시험 지금부터 열문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쌤이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아리들이 있고 안 하고 있는 아리들이 있습니다. 듬성듬성이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가 중학생 중에선 가장 고참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되게 우리가 3학년파 때 과학이 어렵잖아요. 그만큼 누군가 관리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적용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쌤이 준비한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성적도 올려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깜짝 놀랄 만큼 친구들과 차이가 많이 나 있을 겁니다. 남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별거 아닌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 우리 아이들 성적도 올려보면서 기분도 좋게 선물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쌤 아이디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라인톡 하고 있습니다. 쌤과 과교 관련된 소통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쌤의 아이디는요. 항아입니다. 항아 숫자 1, 넘버 1 되겠습니다. 친구 추천 여러분들 그게 검색해가지고 쌤 추가해가지고요. 쌤 저예요. 그 아이디만 저장하고 쌤한테 얘기를 안 하면 제가 몰라요. 라인 아이디로 추가한 사람이 있기는 몇 명 있는데 말을 안 하니 누군지를 알 수가 있나. 반드시 추가하시고 쌤 저 누굽니다 라고 하시면 쌤 쪽에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같이 추가해서요.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랑 지금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겠죠? 오늘은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번입니다. 다음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질량 관계를 A부터 D까지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했습니다. 자, 각 물질의 질량인데요. 염화칼슘과 탄산나트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응하면 염화나트륨과 탄산칼슘이 됩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모두 다 같은 거죠. 총 질량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반응 전에 A, B의 물질을 더해요. 반응 후 어때요? C하고 D의 물질이 있어요. 반응 전과 후의 총 질량은 변함없이 일정하구나 라고 이렇게 부등호 관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아요. 이게 1번 답이야. 이게 제일 쉬웠죠?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물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철과 황이 화합한다. 황화철이죠? 물이 기화한다? 어머, 물이 날아갔어. 액체가 기체로 기화를 해도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다층계해서 실험을 한다면 이것이 일정하겠죠. 왜 피디님 웃어요? 우리 피디님 막 내 표정 보고 웃겼나 봐. 빵 터지시고 있네요. 저는 웃지 않겠습니다. 디귿할게요. 산화은이 분해된다. 자, 분해되거나 화합하거나 기화하거나 모두 다 질량은 보존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 기억과 니은과 디귿 모두 다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쌤과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반응이 열린 융계에서 일어날 때 반응 후에 질량 변화를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강철솜이 있어. 토치 있죠? 불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철에 산소가 붙으면서 산화철이 되죠. 그만큼 산소가 붙었으니까 질량이 증가하죠. 얘들아, 증가는 디귿에 있다. 그래서 1번이죠. 1번에 디귿으로 연결하면 돼요. 쫙 됐죠. 이제 2번 갈게요.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를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걀 껍데기가 탄산칼슘이죠? 녹으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열린 계에서 우리가 용기를 뚜껑을 열어놓고 실험을 하게 되면 이걸 열린 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서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황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바륨 수용액을 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앙금이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죠. 그러니까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짝대기를 그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정답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으시면 정답 됩니다. 3번 끝. 자, 쌤과 4번으로 넘어갑니다. 수소 3g이 질소와 완전히 반응하여 암모니아 식 7g이 생성이 되었어. 이때 반응한 질소의 질량을 구하시오. 얘들아, 암모니아 뭐야? NH3죠.
그쵸? NH3, NH4 플러스는 이온 상태잖아요. 암모늄 이온이잖아요. 근데 질소하고 수소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몇 g이래? 17g이래. 자, 얘는 거꾸로 썼어요. 얘는요, 수소하고 질소가 결합되어 있어. 순서 바뀌어도 일단 g으로 나타나니까 상관이 없고요. 계산이 중요한 거죠. 자, 수소가 몇 g? 3g. 이때 질소는 X야.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얘 얼마야? 쉽죠? 17 빼기 3. 14g입니다. X값 나오죠? 자, 정답은 14g 누가? 질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요. 질소의 질량은 14g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이 항상 일정한 이유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누구의 개수가 변화없어?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있죠.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므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5번의 정답은 원자. 또 하나 써야죠. 원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쌤과 5번의 정답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한 장 넘기시고요. 6번 시험 갈게요. 성분 물질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것은 물리 변화 아니고요. 화학 변화에서 일어나는 화합물 같은 경우죠. 예로 들어 이런 거 들 수 있어요. 물입니다. 물.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이 된 거죠. 1대 8대 9로 되어 있는 질량비가 일정한 거예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 거죠. 자, 그런데 설탕물이나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요. 물을 준비하고 설탕을 얼만큼 넣느냐, 소금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질량, 넣은 질량의 양이 달라지니까 어머 달아, 어머 짜, 어머 싱거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넣어준 양에 따라서 질량비가 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혼합물 같은 경우는 안 돼. 화합물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쌤이 완자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리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비가 항상 일정한 것은 화합물 찾으시면 돼요. 기억, 혼합물이죠. 설탕, 균일 혼합물이에요. 설탕물은. 황화철, 화합물이죠. 황과 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열하면 되겠죠? 암모니아 있습니다. 질소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자, 에탄올 수용액은 에탄올과 물에 에탄올 섞어요. 그쵸? 쉽게 얘기해서 소주에 물 탄 겁니다. 제가 술은 잘 못해요. 되게 잘 먹게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주량이요. 맥주 반 캔이에요. 술은 가급적 여러분들 대학 가서요.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알겠죠? 저 대학 가서 많이 먹을 거예요. 얘들아, 맨정신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좋은 거지 술 같은 거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알죠?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항상 바른 생활, 사나이와 소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7번. 수소기체. 우리 PD님 오늘 많이 빵 터지시면 내 성격을 알아서 그래. 굉장히 나는 교육과 관련된 직업에 딱 적합한 스타일이에요. 생기고는 굉장히 공주스럽나요? 공주스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7번을 갈게요. 쪽지 시험하면서 별 얘기 다 하는데요. 자, 수소기체 10g과 산소기체 40g 반응시켰을 때 물이 45g이 생성이 되고 수소기체가 5g이 남았어. 이때 반응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얘들아, 요건 알고 있죠? 요 정도는 쌤이 완자 강의에서 얘기했어. 알아야 돼. 수소 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진다. 1대 8대 9라고 얘기했어요. 수소가 1g이고요. 산소가 16g입니다.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약분을 하면 1대 8대 9라는 것을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쪽지 시험에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요거는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남으면 남았지 더 이상 이 비율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쌤이랑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빨간색으로 써야겠다. 이 두 개밖에 안 해서. 수소가 지금 10g 준비했어,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산소가 지금 40g이 준비가 되어 있어. 잘 봐. 얘 다 반응하면 1대 4야. 안 돼. 그러면 이때 물이 얼만큼 만들어졌대? 45g 만들어졌대. 얘들아, 8이 되려면 5, 8, 40 아니니? 그럼 얘는 5, 1은 5 아니야? 5g 반응하고 5g 남았죠? 5g과 40g 반응했으니까 45g 된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 되겠죠? 질량비 일정하네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때 5g, 쌤은 너무 응용적으로 얘기했다. 문제 벌써 나왔네. 수소가 5g 남았대요. 그럼 반응한 건 얼마야? 5g이야. 맞지? 그래서 얘와 얘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거 모른다고 하고서 풀어내는 문제네요. 자, 몇 대 몇 대 몇? 요것만 딱 나와도 1대 8대 9입니다. 라고 써내는 것이 답이에요. 쌤은 지금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것만 쌤 얘기를 잘 들었어도 이 유형, 숫자 나왔을 때 이거 캐치하는 거, 이거 갖고 남는 걸 계산하는 거, 그리고 요걸 갖고서 이 비율을 가져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쌤과 이제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네슘 1.2g을 완전히 연소시켰더니 산화 마그네슘이 2.0. 결국에 2g 생성이 됐죠. 마그네슘 15g과 산소 15g을 완전히 반응시킬 때 반응하지 않고 남는 물질의 종류와 질량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8번 어렵죠? 자, 쌤과 지금부터 요거 써볼게요. 자, 마그네슘은 사실 이거예요. Mg, O2. 요거까지 쓰자. MgO. 마그네슘, 산소, 산화 마그네슘이죠. 개수 맞출게 알았어.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그네슘을 1.2g을 완전히 연소시켰더니 산화 마그네슘이 2.0g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얘가 얼만큼 반응을 했다는 얘기야? 2 되려면 1.2에 0.8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더하면 2g 나오잖아요. 2.0g 나오잖아요. 그러면 4로 약분할까? 4. 얘들아, 4로 약분은 0.3, 0.2 해서 해도 되지만 쌤이랑 일단 요거는 다 10을 곱해보자. 12, 8, 20으로 해서 4로 약분하자. 알겠죠? 상상하셔야 돼요. 4로 약분하면 10 곱한 다음에 4를 약분하면 4, 3, 12, 4, 2, 8, 4, 5, 20 이러한 비율이 나오죠. 3대 2대 5. 여기에 답이 아니라 이걸 갖고 문제 어렵습니다. 이걸 갖고요. 마그네슘 15g 준비하고 그리고 누구? 산소를 15g 준비했대. 그럼 봐. 5, 3, 15죠. 5, 2, 10이죠. 그러면 5, 3, 15g 모두 사용되고 5, 2, 10g 모두 사용되고 5, 25까지 검산이 됩니다. 더해봐 25 나오죠. 그러면 15g 준비했는데 10g이 반응했다는 것은 몇 g이 남았어? 5g이 반응 안 하고 남았다는 얘기야. 누가? 산소가. 이게 정답이야. 차근차근 풀면 답이 나와. 이보다 어렵게 출제 안 돼. 쪽지 시험인데도 쌤이 이런 것까지 잡아드려요. 요거. 이게 더 어려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과 8번에 반응하지 않고 남는 것은 첫 번째 예를 해내고 이걸 통해 두 번째 예를 끌어서 계산해내는 것까지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 여기다 쓸게요. 정답은 산소가 5g 남는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쌤과 이제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농도가 같은 질산압 수용액과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의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한다. 그래서 쌤이 완자에서 얘기했듯이 6ml 가 일반적으로 나오니까 1대 1이라고 얘기를 했다. 자, 이때 이루는 성분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얘들아, 내가 말한 건 부피비고요. 이렇게 해서 개수비가 일정해. 개수에 갖고 있는 각각의 원자의 질량이 있죠. 얘네끼리 개수비가 일정하니까 끌어서 질량비까지 일정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쌤이 답을 벌써 얘기했죠. 이와 관련 있는 화학 법칙은 쉽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쌤이랑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10. 볼트 10개 하고요. 너트 12개를 이용하여 BN2를 BN3네. BN3. 얘 볼트 하나에 너트 3개 결합했다는 얘기야. 비율적으로 따지면 1대 3인 거야. 됐죠? 그러면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개수. 야, 얘가 그리고 이렇게 풀었을게. 봐. 이것도 어렵다. 그러나 시험에 잘 나온다. 쪽지 시험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얘들아. 자,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반응을 한대. 볼트가 현재 10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트는 12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잘 봐. 얘가 10개를 다 썼어. 그럼 얘는 30개 있어야 돼. 근데 1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11은 10, 13은 30 아니야. 그럼 얘로 갈까? 약분해봐. 4, 30이지. 4, 1은 4. 됐죠? 우와,
그러면 쌤, 얘가 4, 1행사 6개 남고요. 얘는 남는 게 없네요. 그러면 니들은 지금 뭐 했어? 3, 4, 12 했죠? 이제 3, 4, 12, 4 했죠? 10개 중에 4개 사용했어. 얘는요, 4, 30이니까 결국에 얘 반응을 1대 3으로 해서 몇 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4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10개와 12개 중에서요, 4, 30이 하니까 3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비율이 이거잖아. 3, 42. 얘는 12개 필요한 거고 얘는 최대 4개 필요한 거야. 1대 4, 3으로 반응해서 결국은 BN3가 몇 개 만들어지냐? 한 묶음이 어떻게 되냐? 4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려워요. 얘도 별표 2개. 얘. 요 정도만 알면 시험은 100점 나와. 쪽지 시험 문제도 이런 문제 일부러 풀어드렸습니다. 자, 쌤이랑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3학년은요. 전체 쪽지 시험 중에서 제일 길고요. 제일 어렵고 그리고 제일 구체적인 강의까지 갑니다. 자,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쌤이랑 이제 8차 시험도 이어서 갈 건데요. 다음 월요일 날 시험지 올려드릴 테니까 금요일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실력도 올려보시고요. 그 중간에 쌤한테 알죠? 채점 원하시면 보내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차 시험에서 쌤이랑 기쁜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지금까지 과학지킴이 김항아였습니다. 8차에서 봐요. 수고하셨습니다.